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는 임기 다 못 채운다는 제목입니다. 2015년 10월 8일에 썼던 글이고요. 1. 대선 전 여론조사 조작 사실이 있다. 미디어스 제목 그대로 보면요, 단독 여론조사 결과 바꿔친 채널A의 초대형 방송 조작 사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제목이 박근혜는 임기 다 못 채운다인데요. 박근혜는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 중에서도 가장 정통성이 강한 정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역대 최초로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이 된 사람이었고요. 문재인도 과반 안 됐어요. 이번 19대 당선됐잖아요. 네, 문재인도 과반은 아니었고 박근혜가 최초의 과반 득표자였고 또 역대 최다 득표자였습니다. 1,500만 표가 넘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가 그렇게 쉽게 탄핵당한 이유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임기를 다 못 채운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명박이 최근에 오늘이 9월 18일인데요. 9월 17일 그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명박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지시하는 그런 녹취가 나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었냐면요. 18대 대선이요. 이명박이 지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지율이 임기 말이었잖아요. 임기 5년차가 임기 말인데 임기 말에 지지율이 25%였습니다. 25%였고 점점 떨어져서 퇴임할 때는 23%대 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었죠. 당시 집권당이.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옛날 최저 지지율일 때는 21%였거든요. 그때가 광우병 파동 때문에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최저 지지율 21%였는데 임기 말에는 25, 23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재집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한 거였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또 이런 여론조사 조작이 있습니다. 보면 추석 때 박근혜가 지지율이 43.3%였고 문재인이 48.3%였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을 뒤집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채널A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나중에 개표 조작에 근거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은 개표 조작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덕수 심의위원은 이런 실수가 어딨냐, 대선으로 치면 개표 오차를 거꾸로 한 것이라며 중대사고라고 지적했다. 2. 새누리당 조혜진 대선 당일 오전에 여론조사가 우리가 지는 걸로 나와서 사실 투표 개표 당일날 초상집이었지요.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원진이. 그리고 3. 민주정부 때는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딱딱 맞았다. 특히 17대 때는 YTN 출구조사가 가장 정확했다. 근데 YTN 출구조사는 어떻게 나왔느냐?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접전. 이거 아닌데요. YTN 이거는 방송 3사 출구조사고요. YTN 출구조사는 박근혜가 46.1에서 49.9, 그리고 문재인이 49.7에서 53.5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그 17대 대선 때는 YTN 출구조사가 가장 정확했었다. 박근혜가 46.1에서 49.9잖아요. 근데 여기서 최대를 가져가도 51.6이 안 됩니다. 절대로 51.6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51.6% 투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46.1에서 49.9를 평균을 내보면 정확히 48.0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49.7에서 53.5의 평균을 내면 몇이 나오는지 아세요? 51.6이 나옵니다. 정확히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율이 여기 나온 겁니다. 4. 전자개표 부정선거 9월 23일 2015년 9월 23일 뉴스타파의 부정개표 보도 중에 정확한 제목은 18대 대선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 선관위가 자초입니다. 이 부정개표 보도 중에 가장 특이했던 내용은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표를 사람이 검표하지 않고 개수기로 바로 직행하는 장면이었다. 이 경우는 선거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인데 선관위가 개표기가 정확하니까 문제없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표 상한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온다. 이 찍혀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옆에다 적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처럼 수개표를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으로는 그처럼 검표를 안 한 경우 개표를 안 한 것과 같다. 근데 18대 대선 때는 개표를 안 했습니다. 한영수라는 분이 이분입니다. 한영수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8일 오전 8시 7분에 남긴 글입니다. 선거법상 반드시 수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있기 때문에 개표 매뉴얼에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개표기 정확하다고 하면서 수개표 안 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국민 양심에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 제2의 4.19 혁명을 하여 새 세상을 만들지 않겠어요? 겁이 나십니까? 겁이 나면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알리고 조직하고 민주혁명 투쟁을 할 것입니다. 바위에 계란치기다, 세월이 흘렀다, 힘이 없다, 침묵하는 자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노예로 사는 사람이오니 대화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도망갈 생각하는 자와 무엇이 틀립니까?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해왔다. 대법원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대법원과 선관위는 같은 조직이거든요. 법원 판사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이지만 컴퓨터 시스템이면 불법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도 전산조직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판결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참고로 운영 프로그램 납품 시에는 전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함. 이런 내용의 공문이 있습니다. 이 개표기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선거에 개표 사무에 사용하는 전자개표기가 전산 조작, 해킹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관위는 이 내용이 실수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개표 상한표는 각 투표구별 개표 결정서와 같다. 따라서 개표 결과는 각 개표구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이 개표 상한표에 확인 서명 날인을 하고 위원장이 최종 공표해야만 개표 결과가 확정된다. 권해명 다큐 감독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때 공표 전에 투표구의 개표 결과 확정 전에
언론사에 제공된 사례가 873곳에 이른다. 실제로 충격적인 사실을 개표장에 직접 가서 확인했었다. 개표 현장에서 적법한 공표를 아예 안 한다. 개표장에서는 여러 투표구에 투표함을 집중해서 개표하기 때문에 마치 야바이장처럼 정신없이 개표를 한다. 그래서 위원장이 각 개표소 평균 50여 곳에 투표구의 개표 결과를 일일이 다 육성으로 공표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또한 개표 현장의 실제 개표 상황표를 게시하지도 않았다. 개표 상황표에는 전자개표기, 즉 컴퓨터에서 찍어낸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고 말이다.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는 그 숫자가 실제 개표 숫자인지 부정이 개입된 컴퓨터 조작, 해킹 숫자인지 전혀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18대 대선 개표율 66.64%대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51.63%였는데 95.83%대도 득표율이 51.63%였다. 그리고 당선 확정 때 1, 2위 후보 간의 득표차가 108만 표 차였는데 개표 종료 때까지 108만 표 차가 유지됐다. 박근혜의 최종 득표율은 51.55%. 대선 때 전자개표기 득표율은 51.6대 48.0이었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 미분류표도 그와 같이 분류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미분류표는 58.6대 39.7로 집계가 되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다. 해명 요구에 선관위는 동문서답했다. 이것은 개표 부정의 한 예가 된다. 18대 대선 수작업으로만 개표한 부재자 투표는 총 116만 표였는데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국내 46.9% 대 52.1%, 그리고 국외는 42.3% 대 57.2%로 압승했다.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는 58만 6천 표 대 39만 7천 표로 집계돼서 부재자 투표로 인해 발생한 오차가 상세 51.6%가 되었다. 5. 대법원이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한 것으로 부정선거가 입증되었다. 2013년 1월 3일에 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소송은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재판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대법원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재판을 열어서 기각시켜서 정권의 정통성을 세워주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이 어떤 대법원인가? 그런데 이처럼 대법원이 불법으로 선거소송을 방치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부정선거가 확실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 우리는 부정선거로 집권한 불이한 이 체제를 전복시키고 정의와 인권, 평등, 그리고 자주 주권의 나라로 해방시키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 소송 재판을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다른 쟁송보다 최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대선 선거 무효소송의 피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인데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된 대선 선거소송을 지금까지 재판 못한 것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 선관위 등 국가기관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총체적 부정선거였으니 입증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브리톡쇼였습니다.